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매 법칙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와 전압, 저항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전류의 세기는 기호로 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기호는 V고요. 저항의 기호는 R입니다. 혹시 이제 요 기호를 정확하게 못 외우신 분이 있다라면 기호부터 정확히 외워주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기호로 I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어떤 관계냐? 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는 어떤 관계냐?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외우실 때 요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I는 R분의 V.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에서 이제 관계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I가 전류라고 했죠. 그 다음에 R은 저항입니다. V는 전압입니다. V가 분자에 왔는데 분자가 커지면 전류가 커지겠죠. 그래서 V와 I 관계. 자, 요 관계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기 때문에 비례 관계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 분모에 저항 R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I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 저항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I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모에 R이 있고 여기 분자에 V가 있잖아요. 자,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자, 세 개를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요 관계를 꼭 외워주셔야 그 다음 단계 그래프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비례입니다. 요거는 반비례, 그 다음에 요거는 비례. 그래서 I는 R분의 V가 오매 법칙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오매 법칙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구하세요 하면 저항분의 전압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V를 물어본다라면 자, V를 물어본다라면 요 두 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는 I, R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을 물어본다라면 자, R을 물어본다라면 R과 I의 자리를 바꿔서 R은 I분의 V로 외우신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전류의 세기, 전압, 저항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두 개씩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3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입니다. 자, 결론부터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아까 비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프로 보실 때 여러분 전류와 전압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X축하고 Y축에 전류와 전압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전류, 전압, 저항 세 개가 있잖아요.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할 때는 나머지 하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저항은 일정하다. 예, 이런 저항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관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은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다. 저항이 일정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전압과 저항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전압하고 저항이 X축과 Y축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비교할 때는 나머지 하나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저항은 여기 있죠, 여러분. 전압과 저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여기 있는데 요것이 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례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게 비례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류와 이제 저항의 관계인데요.
자, 전류와 저항의 관계니까 X축하고 Y축에 전류와 저항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하고 저항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항, 여기 전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비교하실 때 나머지 하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요, 요렇게 그려줍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 그래서 요거는 비례 그래프, 요거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 요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프를 봤을 때는 X축하고 Y축을 먼저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에 전류가 나오고 세로축에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반대로 돼 있어요. 가로축에 전압이 있고 세로축에 전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어떤 게 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에 전류가 오고 그 다음에 Y축에 전압이 오고 있는데요. 요 그래프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래프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직선이 왔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X축에는 뭐가 왔냐? 전류가 왔죠. 기호로 적을게요. X축에는 전류가 오고 그 다음에 Y축에는 V가 왔습니다. 그러면 I분의 V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아까 I분의 V가 의미하는 것이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저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저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느냐? 기울기가 만약에 크다. 근데 이제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은 요 직선이 Y축에 가까이 있으면 기울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저항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 이제 저항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로 계산을 하죠. I분의 V로 계산을 하니까, 자, I가 지금 가로축, X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까지의 좌표를 읽어보시면 여기가 가로축이 5라고 되어 있고 I가 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가 세로에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2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크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X축에 I 전류가 오고 그 다음에 Y축에 전압 V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게 A고 아래쪽에 있는 게 B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 기울기가 어떤 게 더 크니라고 물어보면, 자, 세로축 Y축에 가까이 있는 요 A 있잖아요. 요 A가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쌤이 아까 기울기가 크면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A와 B 중에 저항이 더 큰 것은 A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RA라고 적어 놓은 것이 A의 저항입니다. 자, 아까 저항은 I분의 V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A에서 값을 한번 읽어 볼게요. A에서 여기 전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전류는 1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V니까 자, 1분의 V가 10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10.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저항인데 B는 여기 눈금을 읽어볼게요. 지금 전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5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5 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만 봐도 A가 10옴이고 B가 5옴이니까 기울기가 크면은 저항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에 전압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V가 되게 되는 거고, Y축에는 전류 I가 왔어요. 그럼 봐봐요. 아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I분의 V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V분의 I가 되어서 요거에 이제 거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자, V분의 I는 저항의 역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자, 저항이 지금 크다라는 거는,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울기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항과 기울기가 반비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로축에 전압이 오고 세로축에 전류가 왔을 때는 기울기가 크다라면 기울기와 저항이 반대이기 때문에 저항이 오히려 작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R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R이라고 하는 건 I분의 V로 계산을 하는데 I가 세로축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금을 읽어보시면 10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10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여기에서 5라고 적혀 있으니까 2분의 1옴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로축에는 V가 왔어요, 여러분. 세로축에는 I가 왔습니다. 가로, 세로축을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여전히 A가 더 큽니다. 세로축, Y축에 있는 A가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저항은 B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요것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A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A의 저항입니다. RA가 A의 저항을 의미하는데, 자, 저항은 I분의 V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I가 1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V는 1이죠. 10분의 1옴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저항인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B에서 I가 5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V가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5분의 1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10분의 1하고 5분의 1을 봤을 때 5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와 저항이 반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옴의 법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